화끈하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결기를 다지는 방송입니다. 안녕한가 전유옥의 안전 빵빵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된 주제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주제. 문 10조 무기 사주로 미국 갔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스텔스기라든가 그 저기 기자 앞에서 막 그 자화자찬을 트럼프가 했는데 진짜 산불 크고 낯뜨거운 자화자찬보다 이건 자화자찬 할 만하죠. 10조 원이나 무기를 팔아치웠으니까 얼마나 정말 화끈하게 팔아치웠습니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네. 트럼프가 이제 저는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은 뻥을 쳐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 이야기가 분명히 오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럼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10조 이야기 하니까는 결론을 못 내릴 수는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뭐 하니까 트럼프는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장사꾼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비공개 앞서 이 말씀 들었습니다만 확대 회담에서 우리는 북한 핵 문제만 이야기하고 싶었겠지만 미국 측의 공동 성명, 미국 측의 이제 언론 발표문 보면은 FTA 경제 협력 문제, 미 자동차, 농산물 문제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우리 미 농산물 더 사라. 미국 차 더 사라. 이 압력을 바꿔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지금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무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요. 한미 방위 분담금 문제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왜? 그 이야기 하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뭐 하러 갔니? 그래, 청구서 받으러 갔니? 욕먹을까 봐서 우리 발표문에 없는 겁니다. 이건 국민들 속이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리고 회담을 왜곡시키는 거고. 그래서 전 청와대가 이번 회담에 뭐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비행기 같이 타고 간 기자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확대회담에서 북 문제뿐만 아니라 뭘 했느냐? 그건 진짜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희우님께서 통 큰 문재인, 네, 10조짜리. 진짜 10조짜리를 이렇게 그냥 화끈하게 사주고 제가 보기에는 10조 무기의 딜을 미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미국 가고 싶어요. 트럼프, I want to go to America 이러니까 트럼프가 이러면서 너 돈 있니? 10조 사줄래? 이러니까 막 밑에서 막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처럼 이제 제가 보기엔 참모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게 하면서 트럼프는 딱 계산서 이렇게 견적 뽑아놓고 또 거기에 문재인은 어벙하게 막 이래가지고 10조 무기를 그냥 팔아치우고 그거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얼굴 봐요. 그때 그냥 벙글벙글. 야, 거기서 또 옆에서 허허거리고 있는 문재인을 보니까 이건 정말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근데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문재인이를 만나준 게 아닌가. 네? 약속을 어느 정도 밑밥을 깔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컴온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망신스럽습니다. 회담 전에 청와대가 발표한 거 보면 제대로 발표를 못 해요. 사실 회담 전에 가면 뭘 정리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청와대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탑다운 방식에서는 공감되겠다. 게다가 제일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요. 양국이 비핵화의 마지막 파이널 스탠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당연하죠. 그렇죠. 북한을 비핵화 시켜야 된다는 공감대 있죠. 그것이 마치 엄청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데 그 공감대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뭐 동맹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낯뜨거운 정말 두 손으로 얼굴 가리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 그런데 저는요. 청와대 당국자를 다 압니다. 특히 청와대 그 외교 참모를 다 알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다 압니다. 그러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하고 문재인 대통령 둘러싼 이런 뭐 운동권 세력들, 미국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참 얘가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진짜 웃기더라고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태극기가 비파란 거 이야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궤도 맞지 않는다. 사궤도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도대체 주미 한국 대사관은 뭘 하는 건지 진짜 그 조윤재 대사는 간 뒤에 아무런 소식이 없는 대사 중에 한 명입니다. 전에는요. 주미 대사면은 거기 대사관에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또 특파원들이 기사도 쓸거리를 많이 해 줬는데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리 덮이고 그 비싼 공간, 그 비싼 이제 이 자택에서 좋은 요리사 놓고 계속 파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뉴스가 나오질 않습니다. 태극기 하나, 사괴 하나, 그 빗바람가 하나 고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아까 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찬 게 그 관용차 미국에서 내놓은 차가 SUV인데 딱 봐도 이거 10년 연식이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문재인은 지금 10년 연식 차를 한미 동맹에 가가지고 10조 원이나 뿌리면서 10년 구닥다리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완전히 모델인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는 김정은이가 말하자면 세컨더리 보이콧 직전에 무슨 돈으로 샀는지 모르는 고급 벤츠 차량에서 같이 이렇게 손 흔들어서 북한 제재 위반의 모델이 되지를 않나. 이게 진짜 나라 망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가끔 올려주시는데 이런 소문도 있어요. 이번에 문재인이 간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북한에다가 석유 주고 뭐 석탄 사와주고 뭐 이런 거 죄송해요.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저기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좀 어떻게 안 될까요? No. No. Definitely no. 이렇게 된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네. 전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런데 특히 이제 미국 무기 문제는 저는 미국 무기 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으로 사야 되는 겁니다. 떠밀리듯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미국 무기라는 건요. 미국이 팔고 싶은 거하고 우리들이 사고 싶은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첨단 무기를 사고 싶어요. 그다음 미국은 첨단 무기가 아니라 남는 무기를 팔고 싶어 합니다. 그건 피차 장사니까. 그런 데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을.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멀리다 보면은 우리한테 꼭 필요하지도 않는 또 기술 이전도 되지 않는 그런 무기만 살 수가 있어서 그게 걱정인 것이죠. 미국 무기가 우리는 호환성 때문에 작전에서 호환성 때문에 미국 무기 살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무기를 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무기 10조 팔았다? 트럼프 기분이 아주 좋은 거 표정 보니까 기분 째졌어요. 미국 뜻대로 된 것 같아요. 그 표정대로라면은. 그래서 국익입니다. 난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익이 중요한 거예요. 국익. 국익이 중요한데 국익을 팔아먹고 왔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아니 농수산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국익을 고려해서 일방적으로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대통령의 최고의 목적은 국익입니다. 맞습니다. 미국 앞에서 국익이고 러시아 앞에서 국익이고 중국 앞에서도 국익인데 우리 대통령이 가가지고 북한하고 북한 금강산 여러 저기 관광 재개해달라. 개성공단 재개해달라. 이거 하나 다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 국익을 훼손시켰다?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 오죽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니까 문재인 시대를 이렇게 겪으니까 진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훌륭한 대통령이었던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한간에서 우리 우파도 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죽을 쓰면요. 근데 노무현 시대를 겪었죠. 근데 그때 미국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참 맨날 뭐 반미하느니 막 해놓고 미국이 요구하는 거를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잘 들어준 정권은 없었다. 미국 뜻대로 한 게 너무 많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뭐 이라크 파병도 해줬죠. 뭐 해군 기지도 해줬죠. 국익이라는 점에서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판단을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럼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무역이 어쩌고 반미가 어쩌고 막 미국에 할 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돈이란 돈은 다 무기를 이렇게 왕창왕창 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호객님 오셨습니까? 다음에도 또 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글로벌 호객님인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무기를 사주는 거에 대해서 또 오늘 이제 그 달창들 뭐 문바들 총동원이 됐어요. 달레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본이 핵무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준비도 하고 일본이 너무너무 무서운 우리의 주적이기 때문에 미국 무기를 많이 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을 위해서.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미국 무기 어차피 사줘야 될 거 뭐 이럴 때 사주는 게 좋지 않느냐 생색내면서 야, 이 사람들 진짜 머리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지하는 게 47%, 뭐 산불 때문에 지지율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정말 빗바라지 않습니다. 진실은 드러냅니다. 네, 그런 식의 사고의 틀을 가진 사람들의 지지, 네. 또 그런 사람들의 영합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을 만들면은 네.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 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주 강정마을 제주 기지 만든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잘했다고. 그런데 거기에 반대한 건 누구였냐? 문재인 대통령 반대했습니다. 그래요. 본인 반대했어요. 네. 한미 FTA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나중에 반대했어요. 그게 한미 FTA 우리가 이익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미국이 손해가 그 다시 협상하자 한 것은 우리가 이익이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반대했고 그 다음에 제주 기지 반대했던 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제 정세를 어떻게 알고 저는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하나 모르고 네.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 한번 안 가보고 아, 부탄 가보고 네팔 가본 것을 자랑으로 하는 그런 대통령은요. 국가 운영할 수 없어요. 미국 가서 참 미국이 왜 세계 강대국이고 세계를 운영하는 나라기 때문에 거기 가서 좀 고민해본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부탄 가가지고 이게 나라가 세계 최고의 국가다. 부탄 인구 거기 가서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도 미국을 이해할 수 있는 미국의 국가 시스템과 미국의 국가 운영 그다음에 미국의 정책 결정 시스템을 아는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데 탑다운 하는데요. 또 탑다운도 쉽지도 않아요. 미국 국가 시스템이라는 것이요. 저기 마시멜로님이 정수기 하는 집 보면 왠지 총선에 나올 것 같아요. 양산이요. 네. 하긴 뭐 힐러리도 저기 상원 의원에 나왔으니까 네. 다음에 양산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아, 그런데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나라 대통령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글쎄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내년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은 없게 내 다음에도 없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탄 네. 가스 먹고 치매 걸린. 아유 좀 기발하시. 아, 오늘 나 진짜, 우리 댓글 올리는 우리 아유, 시청자 정말, 여러분들 네, 아주 네, 짱이고 네, 아주 네. 세십니다. 네.